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부러진 발가락에 차가운 겨울 땅바닥이 닿으니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뚝거리며 주변에 택시가 없나 필사적으로 두리번거려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백가죽을 두드려 맞느라 지금이 몇 시인지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지 주변에 사람이 보이질 않아 그저 큰 길가를 향해 계속 절뚝이며 나아갔어요. 저 멀리 경비초소가 보여 그 곳가정 향해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저씨. 저 좀 얼른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아이고,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이 겨울에 왜 맨발로 절뚝이고 계세요? 얼른 택시 좀 불러주세요. 발가락이 부러진 것 같아서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왔어요. 앰뷸런스를 불러드릴까요? 그럴 필요까정은 없어요. 그저 택시면 됩니다. 제가 택시도 부를 줄 모르는데 자식놈들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저를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선 여기 좀 들어와서 난로에 팔 좀 쐬고 계세요. 택시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습니다. 근처 응급실로 좀 빨리 가주세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 이제 저 놓친 애랑 한 집 못 살겠으니까 빨리 쫓아내버려. 자기야, 어떻게 어머님을 갑자기 쫓아내?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요양원 보낼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임신했다고 거짓말은 왜 하자 하고 입학한다고 생쇼는 왜 하자고 했어 그럼. 집 뜯어내려고 마음 먹었으면 빨리 꼬실 맹글어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배불러오지도 않을 건데 빨리 대책 안 세울래? 알았어,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애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가사노동과 폭력에 가까운 손찌검이 저를 쫓아내고 집을 뺏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시고 살겠다더니 어미를 쫓아낼 궁리를 한답시고 거짓임신 자작극 가정 벌인 아들 내외를 향한 분노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 이를 알면 얼마나 분노할까요? 여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애들이 날 집에서 쫓아내려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동설한 한겨울에 맨발로 병원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던 발은 차가운 땅바닥을 걸어오면서 동상이 같이 걸렸을 테고 발가락이 부러졌을 것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팅팅 부어올랐습니다. 골절의 고통을 참아가며 애들의 도움 없이 병원가정 도착하니 진이 빠져 저는 그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눈에 힘 주시고 똑바로 저 쳐다보세요, 어르신.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것 같아 간호사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간호사의 손길도 이리도 따뜻한데 불과 몇 시간 전 며느리가 제 백가죽을 때리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팔이 이 지경이 되도록 대관절몰하신 겁니까, 어르신? 치료를 해주는 의사의 손길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남들이 따뜻하게 대할수록 제 마음은 속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내외는 제게 손찌검을 하는데 생전 모르는 양반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상의 동상의 골절 가정 한꺼번에 있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앞으로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 양반에게 저는 괜히 차갑게 쏘아붙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어머님께서 지금 아들 내외에게 학대를 당해 부상을 입은 채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사는 나이든 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인공노할 아들 내외를 둔 임성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된 임성미라고 합니다. 저에게 얼마 전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어디에다가라도 터놓고 말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진짜 믿기 힘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제 자식이 부모를 학대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하나뿐인 아들 내외의 모진 학대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약 20년 전쯤일까요?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끔찍한 사고로 잃고 만 것이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그만 무거운 것을 진 채로 실족을 하였다는 것이 현장의 결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났던 사고였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면 사망의 가정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오늘 저녁엔 들어오면서 돈가스 사올 테니까 승연이랑 맛있게 먹자. 일찍 퇴근할 것 같으니 아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을 먹자던 남편은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3, 4학년쯤 되었던 하나뿐인 아들 승현은 그 나이에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니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이 너무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엔 주점에서 일했습니다. 몸을 쉴 새 없이 굴려야 겨우 아들과 함께 먹고 살 생활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유일하게 남은 핏덩이 승연이를 보고 있으면 저는 그저 힘이 났습니다. 승연아, 부디 건강하게 자라서 난중에 보란 듯이 잘 살아다오. 아들이 잠들어 있을 때면 저는 아들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곤 혼잣말을 되뇌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 승현은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바람대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한나라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어 몸매가 여과 없이 다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온갖 액세서리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딱히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야 워낙 선정적으로 입고 다니기도 하니 그러려니 하려 했지만 아들이 집에 데리고 온 처자가 그러고 있으니 꽤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저희 집은 형편상 매우 오래되고 조그만 빌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차림을 하고 온 한나라는 아이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나는 애써 불편한 모습을 감추려는 것이 표정으로 많이 티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한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집이 좀 많이 누추하지요. 예, 제가 이야기 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좁고 낡긴 했네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집 안을 구석구석 두리번거리며 대답하는 한나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참 불쾌했습니다. 한나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뭔가 어디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더니 아들 승연을 붙들더니 귓속말을 속삭이더라고요. 제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귓속말을 하는 건 어디서 배운 예절머리인지 그 또한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들을 좀 늦게 본지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한나랑은 무려 40하고도 7살이 차이가 났으니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라는 것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간단히 간식거리라도 뭘 내어줄까 하다가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도 좀 해줘야지 싶었습니다. 저들끼리 수다 좀 하라고 둔 채로 떡볶이를 맹그는데 또 한나의 표정이 찌푸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아들 승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한나랑 방에 있을 테니까 떡볶이는 방에서 좀 먹어도 괜찮죠? 직접 담근 고추장을 사용했는데 쿰쿰한 냄새가 났나 싶어 걱정이 돼요. 달달한 맛을 많이 내기 위해 무릇을 평소보다 좀 더 넣어서 방으로 넣어줬습니다. 아니, 오빠. 근데 집에서 왜 이렇게 할머니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 난 여기서 자랐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너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긴 하다 보니까 한나는 낯설 수 있겠네. 아니, 그리고 요즘 떡볶이에 케찹 안 넣고 먹는 집이 어디 있어. 냄새 맡아보니까 영 텁텁하기만 할 것 같아서 못 먹겠네. 왜 먹어보지도 않고 그래? 일단 먹어봐봐. 우리 엄마가 아직 49이고 외할머니가 76이신데 오빠 어머님 집은 그냥 할머니 집 냄새야. 방문도 닫혀 있고 한나가 아무리 스무려서 어린 나이라지만 말을 참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참 벙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한나 기준으로는 할머니와 손자뻘인 나이 차이였기 때문에 한나는 저를 그저 할머니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맛있기만 한데 좀 먹어봐봐 얼른. 냄새만 맡던 것보다는 그래도 먹을만 하네. 아니 근데 여기가 오빠가 쓰던 방인 거야? 방벽이 다 갈라져 있네. 이 집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집이 정말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살던 추억이 있는 집이었고 나름 조만간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값어치는 나쁘지 않은 집이었어요. 어린 한나의 눈엔 그저 기울어져가는 집이었을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반 이상 남긴 떡볶이 그릇을 내밀며 한나가 말했습니다. 입에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엄마.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중재를 해주려 하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뭐 마실 거라도 하나씩 내줘야지. 수정과 맹글어 놓은 거 좀 남았는데 그것 좀 마시고 가. 오, 내가 좋아하는 엄마표 수정과 너무 좋지. 아들이 어릴 적부터 제가 맹근 수정과를 좋아해서 종종 맹글어 먹곤 했는데 우연히 조금 남아있어 한나와 같이 맛보면서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신나서 대답하자 한나가 아들의 옆구리를 퍽 치면서 대놓고 눈치를 줬습니다. 승현은 한나의 표정을 보더니 이만 나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싶다는 아이가 시몬의 집에 방문해서는 불평만 늘어놓고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겠다는 것이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오빠, 나 화장실 한 번만 쓸게. 나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한나는 결국 불평불만의 끝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하수구 비린내가 난다며 코를 부여잡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니다. 그냥 나중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그날 도대체 뭐가 왔다 간 건가 싶을 정도로 혼을 쏙 빼놓는 예비 며느리의 인성됨됨이가 저는 참 아쉬웠어요. 바르고 곧게 자란 저희 아들 승현이가 저렇게 화려하기만 하고 따스함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한나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어색하고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저도 걱정이 되었는지 전화를 걸어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니다. 처음이라 그렇지 뭘. 아니에요, 엄마. 애써 느낀 바 감추지 않으셔도 돼요. 한나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정말 괜찮은 애인데 아무래도 엄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집이 많이 불편했나 봐요.
아가가 표현이 거침없는 것이 좀 서운하긴 하더구나. 아직 어린애다 보니까 그건 제가 좀 잘 타일러볼게요. 죄송해요, 엄마. 그래, 첫 만남인데 나도 이해한다. 몇 번 더 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둘이 정말 결혼을 할 생각인 게야. 네, 한나가 지금 제 삶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요. 저는 한나 아니면 다른 여자는 관심이 없고 한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다고 해서 좋지 못했던 첫인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이 느껴졌고 아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썩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었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고 하나 남은 소중한 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사실 저와 잘 맞지 않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사고로 남편을 잃고 나니 유일한 혈육인 승연이 간절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인 저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랑 하나만 약속해다오. 예, 엄마, 말씀하세요. 너 지금 사업하겠다는 거는 적당히 정리하고 어서 일자리를 좀 알아봤음 좋겠구나. 아들은 지인과 함께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수입도 들쭉날쭉하고 아들하고 다니는 꼴을 보아하니 사업이 몇 년째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상황이 괜찮아서 접기가 좀 어렵고 자투리 시간에 원서 넣을 준비를 좀 해볼게요. 그래, 그 정도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잘 생각했다. 그렇게 저는 어렴풋한 약속으로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게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일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지체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들 형편에 맞게 식장은 검소한 곳으로 알아보고 이것저것 저들끼리 알콩달콩 준비를 해나가더라고요.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새삼 제 마음이 뒤숭숭하고 쓸쓸해졌어요. 출가해서 저가 알아서 나가 산 지는 꽤 됐지만 하나뿐인 아들 장계를 보내려니 이제 쓸쓸한 노후를 보내야만 할 것 같아서 외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먼저 떠난 이후로 종종 가벼운 우울 증세를 겪느라 약을 타먹기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항우울제의 내성이 생긴 것인지 점점 우울감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취미를 좀 가져보세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취미로요.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앞으로 아들을 장계 보내고 나면 자식 얼굴 볼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니 사람들을 만나 활동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 혼자 하는 취미를 좋아하는지라 그것이 쉽지가 않았죠. 앞으로의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찰나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집을 도와달라니 무슨 말이냐? 예식이나 혼수 같은 건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문제는 도저히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아직 사업자인데 매출이 들쑥날쑥하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렵네요. 그럼 너들 능력에 맞게 전월세로 시작해야지. 어째. 이 엄마도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가 무슨 수로 내게 집을 해주겠니? 아니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아들은 전번에 약속했듯이 자기가 일자리를 알아봐 취업을 하기 전까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으로 집을 구해 저를 모시고 살겠노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5, 6년 뒤면 80이신데 몸도 불편하실 테니
재개발 들어가는 마당에 집 구해서 저희가 몸쉬고 사는 게 어떨까 싶었거든요. 아들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접겠다고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전가정 어미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들이 전월세 살기가 싫어서 그런 게야. 아니면 정말 겸사겸사 내랑 합가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야. 엄마, 한나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전월세로 시작하는 게 싫어봐야 얼마나 싫겠어요? 겸사겸사 그러자는 거죠, 당연히. 우리 가족이 자라온 집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놀랍고 저를 모시고 살겠노라 제안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요즘 사람들 저들끼리 서로 부모 못 모신다 아우성이라는데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저는 그저 고맙고 기특했어요. 병원에서 우울 증세를 치료하면서 앞으로 혼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아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5년 뒤면 80이 다 된 나이인데 몸 또한 점점 굳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던지라 아들이 보살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뿐인 아들 말을 믿고 집을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 기왕에 합가하기로 한 거 빠르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몇 푼 안 되는 돈과 보상금, 그리고 살던 집을 팔고 겨우겨우 셋이 살기에 좁지 않은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저는 스스로와 약속을 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면서 아들 내외의 신혼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요. 엄연히 아들이 저를 모시겠노라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겸사겸사 해주겠다고 한 것이었으니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새로운 저희 가족은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에 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니 새삼 기분이 노릇노릇해지더라고요. 여보,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게 되었네요. 그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눈물이 지어지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세탁기는 이걸로 해도 괜찮죠? 그럼 너들 쓸 건데 너들 알아서 하거라. 오빠 그럼 에어컨은 이걸로 하고 침대랑 식탁은 전번에 봐놨던 걸로 하자. 이사 준비를 하며 한나는 신이 나서 집에 드릴 것들을 골랐습니다. 엄연히 혼수가전은 저들이 하겠다고 했으니 개의치 않고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뒀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있는 방 필요 없으시죠? 안방 말이냐? 그 말을 듣고는 사실 마음속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엄연히 신혼집 명목으로 구해주는 집이지만 그렇다고 안방을 내어줘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큰 방 차지하고 앉아 있어 봐야 뭐 할까 싶어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려 했습니다. 한나야, 그래도 안방은 엄마 쓰시라고 하는 게 어때? 어머님 안방 쓰고 싶으세요? 저희는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한나의 눈빛에는 무언가 미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눈에는 자기가 큰 방을 써야만 한다는 듯한 묘한 느낌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았죠. 너들 신혼집인데 방도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오케이. 오빠, 들었지? 그럼 화장실 있는 방은 우리가 쓰는 걸로 하자. 우리 밤일도 해야 되는 데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참 노골적인 의상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참 언행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그럼 침대를 이쪽에 놓으면 되겠네. 저는 제가 있을 방만 소탈하게 꾸미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만족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오래된 빌라집에 있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니 깔끔한 시설과 넓은 방을 쓸 수 있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당분간 이대로 아이들과 오손도손 지낼 생각을 하니 그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과 시작한 합가 생활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이들이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놈들은 뭐 애들이랑 같이 살면 눈칫밥 먹느라 내가 집에 있는 건지 감옥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집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엄마, 1층 사시다가 2, 3층 사니까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적응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들은 제 안위를 항상 살펴주었고 걱정했던 한나도 깔끔한 집에서 같이 지내니 오히려 상냥하고 싹싹해서 놀랐어요. 어머님, 제가 아침에 밑반찬 좀 몇 개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오늘 점심 때 꺼내서 드셔요? 아침에 반찬을 해놨다고? 아이고 고맙구나 아가. 뭐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준비할게요. 처음에 한나를 봤을 적에는 너무 낡은 집에 초대해 놓고 불편해하는 모습만 가지고 아이를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싶어 미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말에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지내보니 아들 내외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니 참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 정도 평화로웠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던 첫 인상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제발 간장 고추장 좀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장 담그는 걸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거 혼자 하시지도 못하셔서 매번 저희 불러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시고 맛대가리는 없고 이게 뭐예요? 냉장고에서 똥냄새가 나잖아요. 냉장고 열 때마다 이제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 아니 그래도 먹을 거에다 대고 똥냄새는 좀 말이 심하지 않니? 한나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부터 저희 집 냄새를 싫어하더니 냉장고에 조금씩 담가놓은 장 냄새가 난다면서 싫다는 것이었어요. 아, 오빠! 어머님! 저 장 담그는 것 좀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해봐! 내가 냉장고 열 때마다 짜증나 죽겠다고 몇 번을 말해 진짜! 방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며느리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냉장고에 반찬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장 봐다가 반찬 좀 해놔주세요. 그러냐?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다음 주 가정 먹을 만치 넉넉하게 좀 해놔주세요. 또 장 담그시면 안 돼요. 장 담그는 것은 진즉에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고 반찬도 식구들끼리 먹을 것이니 맹글면 그만이었어요. 오, 장조림 해놓으셨네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반찬 품평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반찬이 다 짜요? 내 입맛이 좀 변했나. 그냥 눈대중으로 반찬하다 보니 맛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서도 그렇게 가정 많이 짜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제가 반찬을 하나 집어 먹어봤더니 맹글 때는 몰랐는데 정말 좀 평소보다 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짭긴 한 것 같은데 밥이랑 먹으면 괜찮지 않을. 아니 이건 너무 짜잖아요, 인간적으로! 식탁에 반찬통을 줄지어 꺼내놓고선 며느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반찬 뚜껑을 일일이 닫아가며 저는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그래도 맹글어 놓은 반찬들인데 배가 고프면 먹겠지 싶어 냉장고에 다시 잘 정리해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제가 잠시 외출하고 돌아온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식구가 일주일 정도 먹을 많은 양의 반찬을 며느리가 죄다 갖다 버리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다가 들여놓은 것이었어요. 주말이라 저들끼리 먼저 점심을 차려 먹으면서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전번에 해놓으신 반찬은 너무 짜서 버렸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먹는 걸로 해요, 이제. 반찬 해놨던 사람 마음은 생각지도 않는 듯이 저들끼리 사온 반찬으로 맛있게 식사를 이어가는 아들 내외를 보고 있으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 계획 좀 해보려고요. 아이고 그러냐? 그래 잘 생각했다. 승현이 는 아이가 이제 35인데 자식이랑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안 좋아. 내도 얼른 손주가 보고 싶구나. 애들은 밤마다 방에 처박혀서 거실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민망한 날들이 이어졌고 그러는 동안 저는 빨래며 설거지며 가사를 독박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어머님! 빨리 좀 섞이지 않게 해달라니까요! 왜 또 어머님 거랑 섞여 있는 거예요? 왜? 며느리는 저들 옷이랑 제 옷 빨랫감이 섞이는 것을 냄새가 난다며 극도로 싫어했어요. 헛구역질 가정하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제게 잔소리를 쏘아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그게 헛구역질 가정할 일이니 내가 뭐 어디 바쿠벌레라도 된다는 게야? 엄마, 한나 임신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엄마가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 날보다 헛구역질을 하는 게 심하다 싶더니 입덧을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랬니? 내 몰랐구나. 그래도 어찌 그리 어미한테 매몰차게 그럴 수가 있니? 내 앞으로 조심하겠는데 너들도 말을 좀 너무 차갑게 하지 말아다오. 알겠어요, 엄마. 대신 한나 이제 임신한 몸이니까 어머니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 뒤로 아이들은 임신을 했다는 명목으로 점점 못된 횡포가 늘어갔어요. 어머님, 오늘 미역국 좀 끓여놔 주세요. 며느리는 먹고 싶은 음식을 제게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맞벌이를 하니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었지만 가끔씩은 저도 쉬고 싶기도 했고 먹고 싶다는 것이 뚝딱 맹글어내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 한나가 난자완스가 갑자기 먹고 싶다는데 난자완스는 할 줄 모르세요? 아침에 나설 때 미역국이 먹고 싶다던 며느리는 어느새 난자완스가 먹고 싶다고 아들에게 연락해서 투정을 부린 건지 아들이 제게 엉뚱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걸 내보고 맹글라는 게니? 아, 그럼 그게 말이에요. 쉬운 말로 고기 완자 튀김 같은 건데요. 지금 마트 가서 다짐육 좀 사다가 완자 맹글고 튀김가루 입혀서 좀 튀겨만 놔주세요. 제가 오늘 좀 일찍 들어가니까 소스는 제가 유튜브 보고 맹글어 보게요. 임신한 것이 벼슬도 아니고 고기 완자 튀김을 장봐다가 언제 튀기고 있냐. 그건 그냥 사다 먹자꾸나. 아니, 애 임신하고 웬만하면 집에서 건강하게 맹글어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엄마. 저 바빠서 끊을게요.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봐도 애들이 오기 전에 장을 봐다가 완자를 맹글고 튀김가루를 입혀서 튀김을 튀길 시간은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좀 굴려서 마트에 가서 냉동 동그랑땡을 사다가 튀김옷만 입혀 튀김을 튀겼습니다. 고기 완자 튀김이라면 동그랑땡 튀김이랑 비슷한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해낸 고안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니 최선을 다해
맹글어줄 수 있는 선까정 맹글어주고 싶은 마음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그것을 먹어보고는 단번에 냉동식품임을 알아차리더라고요. 아이씨, 이거 오뚜기 동그랑땡 튀긴 거 아니야? 짜증이 난 며느리는 먹던 것을 휴지에 뱉어 식탁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식탁에 던진다고 던진 것이 글쎄 제 옷에 튀기고 말아버렸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며느리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가 맛없다고 던진 음식 지금 내 옷에 묻어 있는 거 안 보이니? 아니, 왜 손을 잡아채고 난리예요? 죄송해요, 닦아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며느리가 제 가슴팍에 있던 씹던 음식을 닦는다면서 저를 거진 때리듯이 다루더라고요. 기가 차서 며느리를 그저 말없이 뚫어져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죠.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제가 완자 맹그러다가 튀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더니 아들도 먹던 밥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밥상을 치우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다시는 주방 일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기가 많이 묻어있던 깊은 후라이팬을 닦기 위해 물을 받아 끓이다가 그만 저는 펄펄 끓는 물이 담긴 무거운 후라이팬을 발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더라고요. 뜨겁기도 너무 뜨거웠지만 물이 가득 담긴 무거운 후라이팬을 발에 떨어뜨렸으니 발가락 뼈가 그만 부러진 것인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꽤나 큰 소리가 났는데 애들은 밖에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로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앰뷸런스를 부를 것가정은 아닌 것 같아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시를 잘 타고 다니지를 않아서 택시 부르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택시를 쉽게 부른다던데 그런 것은 못하고 하다못해 콜택시 전화번호라도 알고 있으면 전화로 부를 것인데 그마저도 몰랐습니다. 애들은 어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끝가정 나와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아픈 나머지 저는 애들 방 앞가정 절뚝이며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애들이 안에서 한바탕 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이제 저 노친네랑 한 집 못 살겠으니까 빨리 쫓아내버려. 자기야, 어떻게 어머님을 갑자기 쫓가내?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요양원 보낼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임신했다고 거짓말은 왜 하자 하고 입덧한다고 생쇼는 왜 하자고 했어 그럼. 집 뜯어내려고 마음 먹었으면 빨리 고실 맹글어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배불러오지도 않을 건데 빨리 대책 안 세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애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가사노동과 폭력에 가까운 손찌검이 저를 쫓아내고 집을 뺏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차마 애들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발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픈 발은 신발을 신을 수도 없어 엄동설한 겨울의 신발은 손에 쥐고 맨발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부러진 발가락에 차가운 겨울 땅바닥이 닿으니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뚝거리며 주변에 택시가 없나 필사적으로 두리번거려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백가죽을 두드려 맞느라 지금이 몇 시인지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지 주변에 사람이 보이질 않아
그저 큰 길가를 향해 계속 절뚝이며 나아갔어요. 저 멀리 경비 초소가 보여 그 곳가정 향해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저씨. 저 좀 얼른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아이고,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이 겨울에 왜 맨발로 절뚝이고 계세요? 얼른 택시 좀 불러주세요. 발가락이 부러진 것 같아서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왔어요. 앰뷸런스를 불러드릴까요? 그럴 필요까정은 없어요. 그저 택시면 됩니다. 제가 택시도 부를 줄 모르는데 자식놈들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저를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선 여기 좀 들어와서 난로에 팔 좀 쐬고 계세요. 택시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습니다. 근처 응급실로 좀 빨리 가주세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모시고 살겠다더니 어미를 쫓아낼 궁리를 한다고 거짓임신 자작극 가정 벌인 아들 내외를 향한 분노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 이를 알면 얼마나 분노할까요? 여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애들이 날 집에서 쫓아내려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동설한 한겨울에 맨발로 병원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던 발은 차가운 땅바닥을 걸어오면서 동상이 같이 걸렸을 테고 발가락이 부러졌을 것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팅팅 부어올랐습니다. 골절의 고통을 참아가며 애들의 도움 없이 병원가정 도착하니 진이 빠져 저는 그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눈에 힘 주시고 똑바로 저 쳐다보세요, 어르신.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것 같아 간호사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간호사의 손길도 이리도 따뜻한데 불과 몇 시간 전 며느리가 제 백가죽을 때리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팔이 이 지경이 되도록 대관절 몰하신 겁니까, 어르신? 치료를 해주는 의사의 손길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남들이 따뜻하게 대할수록 제 마음은 속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내외는 제게 손찌검을 하는데 생전 모르는 양반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상의 동상의 골절 가정 한꺼번에 있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앞으로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 양반에게 저는 괜히 차갑게 쏘아붙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진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애들은 제가 집을 나갔는지 어쨌는지 신경도 안 쓴 것 같은 집안 공기였습니다. 벌써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이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에게 한바탕 꾸지람을 해주러 애들 방 가까이 다가가자 방에서 저들끼리 좋아 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자기야. 집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소리도 시원하게 내고. 아, 좋아, 자기야. 거기 더 만져줘. 아, 한나야. 그동안 많이 답답했지? 이리 와봐. 아, 좋아, 오빠. 어찌나 쿵쿵대던지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그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질러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차마 그렇게까정 할 용기는 나지가 않아 하는 수 없이 분노를 사기고 방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애들이 신나게 쿵쿵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며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는지 날 혼자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애들이 출근했을 때
저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놔 버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아주시고 저 혼자 살 방 하나 달린 원룸 매물 좀 보여주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혼자 살 집을 구해 저만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겠다고요. 애들과 합가하기 전에는 혼자인 것이 두렵고 외로워 우울증 가정 찾아왔었지만 말도 안 되는 합가 생활에 저절로 치료가 된 것 같았어요. 집을 옮기고 남은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 너무 고민되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남겨놓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애들에게 좀 나누어 줄지. 아니면 저 혼자 죽을 때까지 조금씩 야금야금 행복하게 쓰면서 살아갈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집을 팔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어떻게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너들 임신한 거 초음파 사진 좀 가져와 봐라. 임신했다는데 초음파 사진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냐? 초음파 사진은 왜요 갑자기? 그리고 승연이 너 사업 정리하고 일자리 알아본다는 건 어찌 돼가냐? 알아보고는 있는 게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너들이 어디 어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집을 홀랑 털어먹으려고 해? 내 너들하고 같이 살 생각 없으니 알아서들 집 구해서 나가 살아라. 아니 어머님 노망 났어요? 갑자기 무슨 헛소리예요 진짜? 초음파 사진 가져와 보래도 잃어버렸냐? 잃어버렸으면 말어라. 한두 달 지나도 배가 안 불러오면 뭐라 그럴 생각이었냐? 유산이라도 했다 그러려 했어? 엄마 혹시 다 들으셨어요? 너들이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서 내 이제 너들 안 보고 살 생각이다. 이 집 팔아서 남은 돈을 어떡할까 싶은데 너들을 좀 떼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너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해보거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진짜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잘할게요.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심통이 잔뜩 나서 그 이후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애들에게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합가할 때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이유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아이들이 하루빨리 뉘우쳐야 저들 앞으로 인생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들도 언젠간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해 준 걸 고마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정말로 뉘우친 기색이 보인다면 제가 죽는 날 가진 것을 나누어 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전가정은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천인공로할 짓거리를 한 아들 내외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호한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가진 돈 꼭 쥐고 있어야 사람다운 대접받고 늙어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그렇게 내쫓고 나서 사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애들이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싶어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 스스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따금씩 혼자 잠에 들기 전에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많아졌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개안을 지니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매몰차게 아이들을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흔들리는 제 마음에 지혜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감사히 읽고 남은 여생 살아가는데 귀감으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정 제 긴 이야기를 끝까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느덧 2,000명을 넘어서 3,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